맞아. 자, 봅시다. C단계 하면서 기가 좀 빨렸는 것 같으니까 그런 표정이네. 그렇다. 이게 계속 이제 내가 오늘 이제 또 지금 한 친구 결석, 그리고 다른 한 친구는 지금 이제 그 반 조정을 해가지고 다른 반으로 갔고, 그래가지고 우리 반이 이제 3명으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를 사실 내가 앞에서 일방적으로 티칭을 해주는 것도 사실은 이제 내가 일방적으로 이제 쭉 알려주고 이거 정말 중요하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겠지, 이거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겠지를 알려주는 게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일 편하거든요. 그게 시간 관리하기도 효율적이고, 일단 쫙 끝내고 너네도 다음 거 쫙 많이 시켜주고 하는 게 수업하는 사람한테는 제일 효율적이긴 한데, 그러면 너네들이 이제 그 딱 한 포인트, 그 딱 한계점 지점을 이제 다시 조금 더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좀 이제 학생 수가,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 수가 줄어들어서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괴롭힐 겁니다. 앞으로 남은 단원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은, 특히 지금 2차 부등식 단원이 가장 하이라이트,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서 하이라이트 단원이라 가지고 계속 너네들이 직접 생각하게끔, 그리고 이거를 말로 표현하게끔 시키는 것도 있긴 있지만, 이제 순열과 조합일 때는 더더욱 사고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쭉 너네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기다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쭉 답을 먼저 제시하기 전까지는. 왜냐면 이게, 야 이거 중요하다, 이거 어려운 문제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온다, 별표 쳐라 라고 하는 게 사실 약간 공수 1, 2까지는 커버가 되긴 되거든, 그렇게 내가 수업을 해도. 근데 대수나 미적분 1, 2 올라가면은 그걸로는 커버가 안 돼요 사실. 그래서 미리 조금 이제 고차원적인 생각, 이제 미리 이제 역으로 조금 추론도 한번 해보고 하는 것들을 너네들이면 충분히, 이제 처음에 당연히 약간 어렵고 힘들고 조금 피곤하네, 수업 좀 약간 기빨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있겠는데, 가장 너네들한테는 이게 그 과정들이 가장 도움이 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한번 또 물고 늘어져 보도록 할게. 한 가지만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사실 여기 A로 나누면서 A가 양수다라고 어떻게 확신을 하시나요? 라는 의문이 원래는 좀 들긴 들었어야 됩니다. 내가 생략을 그 쉬는 시간 그래도 빨리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지금 A가 내가 양수라고 가정하고 그래프를 그렸지. 그럼 음수인 경우는 원래 생각은 하기는 해야 된다, 맞지? 일단 근데 양수인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F-2가 양수, F1은 음수야.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는 얘가 맞지, 그러면은. 따라서 A분의 C의 값도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음수일 때는 부등호가 반대가 돼. 왜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블록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이야, 맞지? 그러면 부등호가 반대야. 그래도 상관이 또 없다. 똑같이 이제 A로 나누면 이번에는 A가 음수라 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어차피 반대가 된다. 똑같이 나온다. 얘도 마찬가지.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분의 C가 0보다 작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A가 양수건 음수건 크게 상관은 없다 라는 겁니다. 너무 재밌어요. 마지막 문제 봅시다. 1031. 어떠니 얘는? 요것도 일단 네이밍 자체가 2차 방정식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A는 절대로 0은 될 수가 없겠다, 맞지? 그와 동시에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요것도 일단 이제 원칙적으로는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A가 0보다 클 때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자면은 요렇게 각각 요렇게 일단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1과 0, 하나는 1과 2 요렇게 그려져야 된다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거 두 가지 케이스 한 번에 두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어요. 오케이.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랑 0 대입했을 때 각각 양수, 음수고 1 대입했을 때랑 2 대입했을 때 음수, 양수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봐요. 부호가 반대다. 그러면 이 케이스가 상관이 없어져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F1과 F2 부호 반대다. 곱했을 때 음수다. 개꿀이에요 진짜. 해볼까? fx가 ax 되고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이다. 자 마지막 문제니까 계산 과정 다음 한번 해볼게. f-1, f0, f1, f2 전부 다 일단 a를 이용해서 나타내 볼게요. f-1은 a 플러스 a 제곱 맞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인수분해를 마저하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F0은 0 자락 대입하면 마이너스 2만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2다. F1은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로 묶어냈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에 a 빼기 2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한편 F2의 경우에는 4a 마이너스 2a 제곱에다가 플러스 8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 묶어내버리면 a 제곱 마이너스 2a에다가 플러스 6이야 마이너스 3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얘 때문에 둘 중에 뭐가 정확한 케이스인지 알 수가 있어요. F형이 마이너스 2다. 첫 번째 케이스가 옳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다. 마치 0을 대입했을 때 음수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거까지는 괜찮거든. 위에는 부등식은 괜찮아. 요 녀석이랑 요 녀석 곱했을 때 음수다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F1 곱하기 F2는 무려 A에 대한 4차식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이 문제에 한해서는 이렇게 계산했을 때 약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행히 요 녀석 이 F0이 마이너스 2다라는 걸 통해서 첫 번째 케이스가 옳다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F1은 음수, F2는 양수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용하시고요. F-1 마찬가지로 양수다.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부등식 동시에 만족시키는 A 값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답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하나 있습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이 0 미만이다.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A 값의 범위를 찾으면 된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필기하시고 답 구하는 데까지 시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네. 자, 우리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은 3번 나와야 됩니다. 3번. 알기 어려워. 자, 이제 조금 그래도 생각할 거리가 비교적 다른 단원에 비해서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 이 단원을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난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진짜 좀 힘들어하더라고. 자, 조금 넓은 마음을 약간 좀 머리를 그래도 약간 수학적으로 막 골치 아프게 고민을 하기보다는 약간 좀 문과 계열 쪽으로 인문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친구들은 어려울 겁니다.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 단원에서는 일단 합의 법칙 그리고 곱의 법칙,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 경우의 수를 합하면 되는데 만약에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중복되기 때문에 빼주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의 경우에는 사건 A, B가 있을 때 사건 A의 각 경우에 대하여서 사건 B도 하나씩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곱의 법칙을 써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합의 법칙, 곱의 법칙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제만 일단은 시키도록 할 거예요. 4개 할까? 3개 할까? 일단 3개 해보죠. 자, 뭐 하실 거냐면은 먼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우의 수에서도 가장 메이저로 중요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 개수입니다. 1082번.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 개수. 다음 페이지에 지불 방법과 금액 개수 1093번. 그 다음 색칠하는 문제가 비교적 단순하긴 한데 요거는 조금 생각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1099번까지 하여서 총 3문제입니다. 시간은 6분, 6분. 네, 6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따가워라. 피카츄예요. 자, 1093번 문제는 뭡니까 얘는? 자, 10,000원짜리 2장 곱하기 2. 그 다음에 5,000 2장. 읽으면서 얘랑 중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바로바로 체킹할 수 있어야 된다. 1,000원짜리 3장은 5,000원짜리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가 지금 겹치는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얘를 5,000원짜리 4장으로 작은 단위에 해당하는 화폐로 바꾸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총 5,000원짜리가 몇 장? 4장, 그렇지. 4장 더하기 2장이라서 6장인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6장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0장부터 6장까지 7가지. 마찬가지 0장부터 3장까지 4가지. 그러나 영원 지불하는 경우 하나 빼서 27가지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야 한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99번 문제. 희한합니다. 사실 뭐 지도 내가 정성 들여서 그릴 생각 없고요. 동그라미 X 이렇게 원판으로 그릴게요. A, B, C, D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가 되시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포인트가 되느냐 하면은 일명 색칠 문제 중에서도 순환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나타냈을 때 이와 같은 원판처럼 나타낼 수 있으면 전부 다 순환형이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부터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총 4가지의 색깔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인접 영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된다. 자, 알파벳 순으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A, B, C, D 순으로 색칠을 할 것이다. A에 몇 가지? 4가지. B에
세 가지. C에도 세 가지. 그러면 D가 물음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물음표게? B랑 D 색깔이 그렇지. 같을 경우 안 같은. 그렇지. 만약에 B랑 D니까 A랑 C겠네요. 맞죠? A랑 C가 색깔이 같으면은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세 가지여야 돼. 그런데 A랑 C가 만약에 색깔이 다른 경우에는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제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만 남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 A와 C의 색깔이 같은 경우부터 다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 겁니다. A의 네 가지, B의 세 가지까지는 똑같습니다. 네 가지,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여야 하느냐? 바로 몇 가지게? A랑 C의 색깔이 같은 경우 C가 가질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게?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입니다. A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A랑 C를 통틀어서 네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는 선택권이 없어요. A에 칠해져 있는 것을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 그런 다음에 D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A랑 C가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D는 세 가지가 된다. 따라서 4, 9, 36, 36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A와 C의 색깔이 다른 경우입니다. 그때는 4, 3까지는 어차피 똑같고요. 자,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B는 인접하기 때문에 빼야 되고 A에 칠한 색깔은 조건 때문에 빼야 되기 때문에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두 가지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렇다면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또한 A와 C에 칠해져 있는 다른 두 색깔을 빼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48가지가 될 겁니다. 그리하여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각 경우에 대한 수이기 때문에 더하기 해주시면 84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겠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순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서도 순열도 일단은 세 문제 우리 해결해 보도록 할 겁니다. 1108번, 그 다음에 1118번, 그 다음 1128번이었으면 좋겠지만 그거 말고 1125번, 이렇게 세 문제 시간은 똑같이 6분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녹화는 끊었다 갈 거니까 보시는 친구들도 잠시 정지했다가 이어서 보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순열 문제 한번 세 문제 대표 문제 살펴보셨고 마지막으로 조합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 일단 조합 계산하는 방법은 기억나니 얘들아? 일단 화요일날 지금 승준이 하고 있는 그 개념 원리 수업에서도 조합까지 다시 진도를 안 나가게 해가지고 NCR 의미 자체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 생각하지 않고 R개를 뽑기만 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을 나누어 버리면 뽑기만 하는 방법과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NPR 나누기 R 팩토리얼로 계산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정의를 나타내 보자면 NPR이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었기 때문에 이 녀석을 R 팩토리얼로 마저 나누어 주시면 바로 NCR의 정의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NCR의 주요 성질이 어떤 게 있냐면은 당연히 NC N-R과 똑같다. 즉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방법의 수는 N개 중에서 나머지 I들을 뽑아 버리는 방법의 수와 똑같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지금 기억나나요? 처음이라고요? 순열이라는 조합 자체를 처음 하고 있나 그러면. 그렇구나. 세상에. 그러면은 좀 어려울 수 있긴 있겠다.
그러면 일단 따로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부터는. 어차피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으니까 규리는 먼저 문제 번호 불러드리긴 할게요. 1138번 그 다음 1164번 그 다음 1179번 같이 이렇게 세 문제 일단 바로 시작하시면 되고 승준이는 어디 보실 거냐 하면은 네 152페이지 일단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합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컨비네이션.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로 다른 n개가 준비되어 있을 때 순서 상관하지 말고 r개를 뽑기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A, B, C가 있다. 이 중에서 일단 비교를 해볼게. 두 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을 쭉 이제 그 케이스들을 다 나타내 보면은 A, B도 있고 B, A도 있고요. 그 다음에 A, C가 있고 C, A가 있고 그 다음에 B, C가 있고 C, B가 있다. 이렇게 총 6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였냐 하면은 바로 3P2가 되어서 3 곱하기 2, 6가지가 된다라고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를 순서 상관없이 택하기만 할 겁니다. 선택만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은 A랑 B를 뽑는 거랑 B랑 A를 뽑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방법은 AB, AC, BC 이렇게 세 가지만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를 통하여서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조합의 수로 두 개를 뽑는 방법, 이제 알파벳 C를 이용해서 나타낼 겁니다. 3C2가 된다. 일단 답을 먼저 얘기해 드리자면 3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은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은 다음에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당연히 두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2팩토리얼 가지식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은 다음에 그 두 개를 일렬로 나열을 하면은 뭐가 되느냐?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와 똑같아진다라는 원리를 이용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NCR 곱하기 R 팩토리얼을 하면은 NPR이 된다라는 걸 이용하여서 NCR은 R 팩토리얼 분의 NPR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시 몇 개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1054번 9C2 보도록 하겠습니다. 9P는 9부터 시작하여서 자연수 두 개를 곱하면 된다. 이 결과를 뭘로? 2팩토리얼로 나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6가지 이런 식으로 구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056번 그렇다면은 OC0이라고 하는 것은 OP0 자체가 일단은 1이고 0팩토리얼로 1이다라고 우리 화요일에 정리했었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분모 1, 분자도 1이기 때문에 1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7번 4C4 요거는 의미로 한번 접근해볼까? 4개 중에서 4개를 싹 다 뽑는 방법은 A, B, C, D 중에서 A, B, C, D를 뽑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얘는 4P4 나누기 4팩토리얼이기 때문에 얘도 4팩토리얼, 4팩토리얼이기 때문에 1이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중에 요거 두 번째 NCR과 NCN-R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방법은 5개 중에서 3개를 버리는 방법과 똑같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녀석 더하기 요 녀석 한 것이 앞에 있는 5가 되게 하는 경우마다 전부 다 같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으므로 106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C4와 NC6이 같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n의 값 자체는 4 더하기 6인 10이다. 왜? 10C4는 10C 10 빼기 4가 6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접근하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됐고요. 밑에는 이제 문장제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1064번 한번 볼까? 4명의 남학생, 3명의 여학생, 총 몇 명? 총 7명. 그렇지. 그 중에 3명의 학생을 뽑겠다. 이기 때문에 7명 중에 3명을 뽑자. 7C3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방식들 좀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7부터 시작하여서 7P3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3개, 765. 그 다음에 분모는 3팩토리얼, 요 녀석 계승 3, 2, 1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 3이 6 날라가시고 3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1065번 문제의 경우에는 남학생 2명과 여학생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학생 4명 중에서 2명, 그 다음에 여학생 3명 중에서 1명을 뽑으면 되기 때문에 4C2, 4, 3, 2 나누기 2팩토리얼 3C1은 3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경우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3가지겠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구하실 수가 있다는 것. 일단 요 정도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지금 승준이 같은 경우에는 150. 차라리 승준이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C단계는 풀지 말자 알겠지? C단계는 잠시 냅두고 A랑 B까지만 한번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제 분할과 분배 대진표는 화요일날 개념원리 수업 듣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지금 한 대까지만 해결해 보시면 되겠고요. C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 숙제해와서 질문하는 문제 그냥 편하게 듣기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C는 좀 많이 어려울 거니까.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 균이만 일단은 C단계 한번 펼쳐보시고요. 승준이도 혹시 체크해보고 싶으면 체크해주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내신 대비할 때는 또 C단계도 나중에 풀 일이 있으니까 체크는 같이 해볼까. 그러면은 169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2장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만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앞 페이지 문제는 3문제입니다. 1181번, 1182번, 1184번. 다음 페이지 2문제입니다. 1185번, 1187번. 다음 오른쪽 페이지 1190번, 1193번입니다. 1190번과 93번. 자, 마지막 페이지 1194번, 97번, 바로 밑에 98번. 이렇게 10문제 정도만 하셔도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주말 주간 테스트 때 만나도록 하죠.